독소 배출을 해주고 내장 지방을 녹이고 심지어 암도 예방해 준다는 이 레몬. 제가 레몬수에 대한 영상을 그전에도 다뤘는데요. 레몬수의 효능을 몇 배나 더 올려주는 방법을 또 새롭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 레몬에 대한 내용을 다시 또 들고 나왔어요. 레몬수 효능을 높아지게 만드는 방법과 또 우리 몸의 흡수율을 높여서 효과를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먹는 방법까지, 이 방법대로 레몬수를 먹으면 심지어 끈적해진 피를 5분 만에 깨끗한 피로 만들어주기까지 한다니까요. 잘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더욱 건강해지는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끈적해진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레몬수는요, 물 200ml, 레몬 반개, 양배추 25g, 천일염 0.2g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우리 몸의 독소 배출뿐만 아니고 끈적해진 피도 5분 만에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전해질 수가 만들어지는데요. 근데 제가 레몬수에 대한 영상을 계속 말씀드렸던 건 하루에 레몬 1개를 먹을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물 500ml, 천일염 0.4g, 양배추 50g, 그리고 레몬 1개를 가지고 만드시는 것이 좋겠죠. 양배추가 위에 좋다는 건 많이들 아실 텐데 양배추에는 전해질인 마그네슘과 칼슘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칼륨, 셀레늄과 같은 성분까지 풍부하기 때문에 혈관을 청소해주는 부분까지 큰 역할을 또 담당해주는 거죠. 그리고 천일염은 0.2g인 경우에는 한 반 티스푼 정도 되니까요. 우리는 약 한 티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될 거고요. 양배추도 뭐 따로 삶거나 하실 필요 없이 뜨거운 물 500ml에 앞에서 말한 천일염과 레몬, 양배추를 전부 섞고 만들어주시면 돼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물을 95도 정도 되는 뜨거운 물로 만들라는 것이었죠. 이건 부산대학교나 다른 연구기관 등에서 입증한 내용들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보다 사실 더 좋은 방법은 껍질째 갈거나 착즙을 해서 그 원액을 드시면 이것만큼 몸의 흡수율이 정말 높은 건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 방법은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입맛에 잘 맞지가 않아요. 많이 쉬고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레몬을 잘게 썰어서 레몬수로 만들어 먹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이죠. 그러면 레몬수로 먹을 때도 흡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궁금증들 계실 거예요.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겠죠. 만드실 때는 90도에서 95도 사이의 물로 만드시고요. 드실 때는 40도 정도로 드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겨울철에 뜨거운 물로 레몬수를 만들고 이 뜨거운 물로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실 텐데요. 차게 먹든 뜨겁게 먹든 미지근하게 먹든 탄산음료라든지 이온음료라든지 가공식품 범벅이나 다름없는 그런 시중에 파는 음료수를 먹는 것보다는 레몬수를 드시는 게 훨씬 수천 배나 몸에 더 좋습니다. 그런데 더 효율적으로 또 효과를 높여서 드시고자 하신다고 하면 뜨거운 온도로 드시기보다는 좀 식혔다가 40도 정도 되는 따뜻한 정도죠. 우리 체온과 거의 흡사한 온도로 드실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냉장 보관해서 드시는 경우에는 차게 먹어도 안 먹는 것보다 물론 좋지만 농도를 좀 진하게 해서 차게 두셨다가 드실 때 좀 뜨거운 물하고 섞어서 드시면 이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겠죠. 저도 간편하게 시중에서 파는 레몬 원액을 사서 먹기 전에는 레몬수를 진하게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뜨끈한 물과 섞어서 매일 아침 먹곤 했어요. 혹시 만드는 것부터 보관하고 먹는 방법까지 신경 쓰는 게 조금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레몬수를 드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놨으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고요. 추가적으로 또 먹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 볼게요. 따뜻한 레몬 물을 식사 5분 전에 먹으면 더 좋은데요. 레몬 속에 들어있는 이 구연산 성분이 우리 위산의 균형을 맞춰주고 몸속 노폐물 배출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식사 5분 전에 드시면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소화되면서 흡수할 때 같이 흡수되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500ml씩 드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한 200에서 300ml 정도 나눠서 하루 동안 3번 혹은 4, 5번 정도로 나눠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하루에 1리터 정도의 레몬수, 레몬 1개를 먹는다 생각하시고 드시면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 이 레몬수는 단식을 깨트리지 않기 때문에요. 아침 공복에 드셔도 매우 좋고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공복에 드셨을 때 속이 쓰리는 걸 좀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쉽게 설명하면 몸이 적응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한 이틀 3일 먹다 보면은 더 이상 속이 쓰린 느낌도 전혀 없고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레몬수와 함께 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노벨상까지 받은 이 연구 결과를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먹는 거에 대해서 총 주기를 8시간 단위로 나누는 게 있는데 낮 12시부터 8시까지는 인간이 먹기 가장 좋은 시간인 섭취 주기,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먹은 음식들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동화 주기, 그리고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밤새 소화하고 흡수한 것들 중에서 이 독소들을 내보내는 배출 주기라고 하는데요. 시간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 등에 기반한 연구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 배출 주기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이 시간에 보통 우리 뭐 하죠? 아침 식사 하시죠. 물론 적절한 채소와 적절한 단백질을 잘 공급하시고 소식 위주로 아침 식사를 하신다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특히 우리 바쁜 현대인들 몸에 안 좋은 빵이라든지 시리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때우곤 하죠. 배출이 돼야 될 시간에 오히려 몸속에 독을 집어넣는 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습관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몸에 염증이 쌓이고 쌓여서 만성염증이 되는 것이고요. 비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도 단식의 시간이 늘어감에 따라 우리 몸이 작용하는 원리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배출 주기에 몸을 비우고 있는 거, 이것도 사실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는 것, 또 아침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다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에겐 이 아침 식사 습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오히려 건강하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인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이런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봤을 때 아침 식사를 탄수화물 덩어리나 당 덩어리들로 채운다는 것은 정말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20년 가까이 아침 식사를 거의 거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건강에 문제가 되거나 그것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긴 적은 없어요. 오히려 낮 시간 동안에 군것질을 통해서 자꾸 살이 찌게 되고 안 좋은 식습관들이 문제가 됐었지, 1일 1식을 해도 더 건강해질 뿐 전혀 문제가 됐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내용과 또 레몬수에 대한 내용들 같이 잘 접목해서 여러분 생활 패턴에 맞게 알맞은 시간대에 알맞게 한번 드셔보시는 것들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새로운 내용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검색하셨을 때 얻어낼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제가 담아내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 하나만 보셔도 여러 수십 군데에서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제 채널 구독하셔서 꾸준히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놓치지 마시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